안녕하십니까, 우진교회부 분석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을 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일 날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말 사이에 지금 중기예보에서 점차 강원 영서를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에 강수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계속해서 날씨가 춥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추위가 완화되는 시기가 찾아오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추운 그러한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요동치는 한파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대기 상층 수증기 이동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을 보시면 이와 같이 파란색 화살표와 붉은색 화살표, 서로 동쪽과 서쪽에서 우리나라 북쪽 이 지역으로 점차 기류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우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이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류가 이동해 오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압 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쪽의 기압계 흐름이 더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쪽을 보시면 이러한 파란색 화살표를 비롯한 영역을 보시면 찬 공기를 수반을 한 기압골 형태의 영역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기압계가 점차 동쪽부터 더뎌지기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찬 공기를 수반한 기압골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점진적으로 남하하는 그런 경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일에서 16일까지 우리나라 대기 중상층 약 500헥토파스칼 부근의 기압계 이동 경향들을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러한 찬 공기를 수반을 한 기압골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일경,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쪽 중심으로 이러한 굉장히 차가운 공기를 수반을 한 기압계가 한 차례 통과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바이카로 부근을 지나고 있는 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는 16일 날 정도의 기압고를 수반을 한 채로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지역적으로 이 눈과 강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기 상층부의 내용을 토대로 대기 하층부의 내용들을 기압계를 조금 더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일경 통과하는 기압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상기압계 변화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12일 오늘 밤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수반이 된 지상기압계에서는 대륙 고기압들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쪽으로부터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고 있던 이 고기압과 그 사이에서 북풍과 이 서풍들이 갑자기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압골이 이 바레만 북서쪽으로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발달한 기압골은 이 점차 남동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새벽녘 정도 이후가 되게 되면 이 기압골에 수반된 강수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점차 이 대륙 고기압이 서쪽으로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서쪽에서는 이 기압골에 수반이 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밑에 부분에서 보시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강수 예상도와 같이 이 자그마한 저기압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동반된 강수 구름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강한 강수 구름대들이 발달하는 원인을 조금 세계 상층부터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 기압골 자체가 영하 40도의 매우 찬 공기를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까지 영하 36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내려앉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압골 발달, 그에 따른 눈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 어느 지역이 그럼 가장 강한 눈이 집중이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이러한 서쪽에서 또는 해상에서 발달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들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북서풍 또는 서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따라 들어오는 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라도 쪽으로 이러한 눈구름대들이 진입하는 경우는 바람의 미세한 각도에 따라 그 집중구역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예상되는 바람의 방향은 약 310도에서 약 320도 정도의 바람 방향으로 주로 전라 서부 쪽을 중심으로 이 강수구름대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우 대기 구름층 내부에 찬 공기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구름의 그러니까 비의 양이 눈으로 환상되는 양이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적설의 양을 가늠을 해본다면 이 우리나라 전라 서부를 중심으로는 약 10에서 15cm 정도도 가능한 그러한 적설을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특정 포인트를 집어서 이와 같은 이 단열선도 그 연력학 선도를 좀 그려보게 되면요. 지금 노점 온도로 나타내는 점선 부분과 이 실선으로 나타나는 이 실제 기온 부분이 이 만나 있는 부분이 바로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도가 높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치고는 굉장히 높은 층까지 구름대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이기 때문인데 주로 지상으로부터 약 3km 이상 되는 층까지 구름대들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구름층 내부에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의 이 낮은 온도들이 분포를 하게 되면서 구름층 내부에서 눈송이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임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부에 있는 이 그림의 그 사진과 같이 눈송이들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적설 효율, 그러니까 이 적은 양의 강수량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의 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강수량은 약 2에서 4mm, 그리고 이때 이 강수량이 눈의 양으로 변환되는 비율을 곱해 본다면 적어도 10cm 이상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분석 결과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집중되는 구역은 현재 예비특보 구역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충남 쪽의 보령을 중심으로 이 전북을 아우르는 광주까지도 현재 예비특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집중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많은 눈에 따른 각종 안전 사고나 교통이 정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말에 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압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보상에서 계속해서 강수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으로 예보가 변동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기압골보다는 다소 약한 그리고 조금 더 북편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층의 온도는 영하 44도의 기압골 내부에 있는 찬 공기를 수반을 하고 있지만 그 부근에 있는 찬 공기의 강도가 영하 30도 부근이 중부지방까지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 이 기압골의 중심 자체는 조금 더 북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기압계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13일 쪽의 기압계가 유사한 형태로 서쪽에는 대륙 고기압, 남쪽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존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기압골이 발달한 형태로 강수역들이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압골의 위치가 13일보다는 좀 더 북편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강수가 집중되는 곳은 이 전라도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의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통과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강수 예상도처럼 이와 같이 처음에는 따뜻한 공기가 차들어가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들이 이후에 찬 공기가 내려앉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나 그 위상이 13일에 비해서는 좀 더 북편, 그리고 양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이 제법 되는 그러한 강수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이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의 특정 지역을 이 점으로 표현해서 이때 상태의 연직적인 기온 상태, 습도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포화층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13일보다는 조금 낮은 약 1.5km에서 2km까지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분포하는 구름층 내부의 온도는 0도에서 영하 10도. 그러니까 눈이 적은 양의 강수량이 눈으로 변환되는 그런 효율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13일보다는 조금 약한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정확한 강수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적은 양의 강수량이 눈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약 곱하기 10배 정도가 되는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3mm의 강수가 기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3cm의 눈이 쌓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고리 북편으로 인해서 주 강설 구역은 이 주로 중북부 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그리고 전라권도 이 강릉 전라권 중에서도 전라북도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2시 회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의 일부도 이러한 그 강수 영역, 강설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말 동안에 한 차례 눈이 더 내린 이후에 그 기압계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상되는 기압계 시나리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압골이 이제 저기압 회전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 회전으로 말려 올라가며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쪽의 기압계가 매우 더뎌지는 그런 상태와 맞물려서 이 두 번째 상층 기압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동쪽에 그 중심을 둔 채로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상기압계에서는 이와 같이 찬 공기의 지원을 받은 대륙고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주로 찬 공기가 내려앉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름이 적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기차이 양 구름대들이 발달을 하며 해상에서는 눈구름대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나라 쪽에 주로 영향을 받는 형태들은 굉장히 좀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낮아지고 바람도 좀 강하게 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온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구역으로 선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대기 상층 약 5km 부근 정도에 있는 수치 모델에 예상하고 있는 기온입니다. 500헥토파스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파란색 박스를 거쳐서 붉은색 박스 구역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찬 공기 영역들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기온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좀 낮은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북풍이 유지가 되는 지상 기압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대기 하층부의 기온도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형태가 다음 주 중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보 기간이 매우 먼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예측성에 대해서 모델들마다 다소 상이한 그러한 값들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기온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늘 상태는 맑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앉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특히나 겨울철 동안에 두드러지는 건조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3일, 15일, 16일 쪽에도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렇다 할 강수 예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공기가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에 특히나 산불에 대한 취약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년에 비해서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음 주 중순까지도 이러한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산불에 대한 취약한 기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불조심 그리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일 새벽부터 집중되는 시기는 새벽부터 이제 아침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 지금 이렇게 열거를 길게 해놓긴 했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주로 집중되는 구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충청남도의 남서부 쪽 그리고 전라권의 서부, 전라북도의 서부 서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북서부가 되겠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집중된다. 굉장히 많은 곳을 중심으로는 10cm 이상도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많은 곳이 집중되는 곳은 대체적으로 3에서 8cm의 특보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외부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 영역은 대체적으로 2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압골의 거리, 저기압의 거리에서 먼 우리나라 이 경기 남서부나 충청북도의 북쪽 또는 중부 쪽을 중심으로는 1cm 정도 내외의 눈이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때는 찬 공기가 내려앉기 때문에 강수가 있은 후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서해상의 또는 동해상의 강한 바람, 그리고 해안 쪽을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특보나 이 해상에서는 이 풍랑특보나 내륙에서는 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에 예상되는 주말 동안의 강수 영역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5cm 내외의 적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설특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다소 높은 형태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륙보다는 조금 진눈깨비 형태의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눈이 쌓이기 매우 안 좋은 그러한 상태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설의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압골의 위치나 이 기압골 내부에 포함이 된 찬 공기의 강도가 얼마나 더 강해지냐 또는 남쪽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이 강설 집중 구역 그리고 강설의 양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음 주에도 추운 날씨는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수가 있은 후에 조금씩 기온이 한 번씩 변동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다음 주 중순까지 전체적인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꼭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나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예 브리핑이었습니다.